산소요법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호흡이 힘들 때, 그래서 충분히 조직 내의 산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임상 간호 현장에서 저산소증이나 청색증이 있을 때, 혹은 천식이나 COPD와 같이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이 곤란할 때, 감염성 폐질환인 폐렴 등으로 객담이 많을 때, 혹은 심정지 등으로 산소 공급이 일시 중지된 경우에 산소 주입 기구를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산소를 투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비강 캐뉼라와 안면 마스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두 가지 다 적용이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첫 번째 비강 캐뉼라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일회용 플라스틱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강 캐뉼라는 끝부분에 이렇게 두 개의 비공에 이제 연결하는 이런 관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나잘 프롱이라고 하고, 요 짧은 관을 양쪽 콧 구멍에 넣어서 산소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산소는 제일 끝에 있는 요 카테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카테터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산소 유량계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실습에서도 이 비건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실습을 할 텐데요. 이 비건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실습은 이 코끝에만 이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나 대화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1리터에서 5리터 정도의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호흡 곤란이 심해서 더 고농도의 산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산소 공급 기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비강 캐뉼라가 제공하는 산소 이상의 산소를 필요할 때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안면 마스크 방식입니다. 이 안면 마스크 방식은 고농도의 산소 주입에 조금 더 용이하고요. 종류가 단순 안면 마스크, 부분 제어홈 마스크, 비제어홈 마스크, 그리고 벤츄리 마스크의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 안면 마스크 방식은 오른쪽 그림의 첫 번째 나오는 마스크인데요. 단시간의 산소요법을 적용해야 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40에서 60% 정도의 산소 공급이 가능하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마스크 모양을 코와 입 부분을 덮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방식인데, 이 단순 안면 마스크, 부분 제어홈 마스크, 비제어홈 마스크 모두 여기 코의 모양에 맞춰서 이제 공급할 수 있게끔 끝에 이제 구부러지는 재질의 철심이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의 양쪽에 호기 포트가 있어서 산소가 들어오고 환자의 몸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는 이런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내가 더 높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부분 제어 마스크입니다. 이 부분 제어 마스크는 70에서 90% 이상의 산소 공급을 이제 할 수가 있고, 환자가 특징적인 부분은 단순 안면 마스크의 끝부분에 저장낭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제 리저브 백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내뱉은 공기가 다음번 흡기 시에 이제 나오는 산소와 같이 혼합되어서 환자가 흡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비제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나오는 부분 제홈 마스크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여기 마스크와 저장백의 사이에 밸브가 있어서 환자가 호기 시 사용한 공기와 들어오는 산소가 흡입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호기된 공기를 대상자가 다시 흡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개의 이제 일방향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조금 어떤 경우 환자에게 어떤 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느냐, 그리고 이제 동맥경 가스 분석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츄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COPD, 이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고 해서 기도가 좁아져서 산소 흡입은 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는 그런 환자의 경우에 정확한 농도의 산소를 주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에게 적용을 할 때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단순 안면 마스크의 끝에 이렇게 Z 어댑터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 Z 어댑터의 색깔에 따라서 20에서 50%의 흡입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색, 주황색, 분홍색, 노란색, 그리고 뭐 파란색, 초록색, 흰색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마다 조금 색깔은 이제 다르긴 한데 요 Z 어댑터를 내가 원하는 산소 농도에 맞춰서 Z 어댑터를 바꿔가지고 적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산소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내 삽관을 한 환자라든지 혹은 기관 내 이제 튜브 삽관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이제 주입해야 될 때 혹은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자발호흡이 없는 환자의 호흡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의 백발브 마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백벨 마스크가 있는데 단순 안면 마스크 형태의 이 포켓 마스크에다가 끝부분에 이런 백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백을 이제 누르면 요 끝부분에 이제 산소관을 연결을 해서 산소를 환자의 입으로 이제 주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소 탱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인보다는 유아에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신선하고 습한 산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크루비나 기관지염이 있는 유아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할 때 이제 고농도의 산소다, 더 높은 농도의 산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흡입산소 농도입니다. FiO2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요. 이 흡입산소 농도라는 건 우리가 공기 중에 늘 있는 산소의 농도가 있잖아요. 보통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20 있다고 하는데 이 흡입 공기에 있는 이 산소 농도 플러스 우리가 보통 산소를 공급할 때에는 호흡 곤란이나 저산소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흡입하는 산소 농도 이 20보다 더 많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하게 되겠죠. 그리고 환자가 그 산소를 공급받았을 때 내가 숨을 잘 쉬면 더 높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해 줄 필요가 없을 거고 공급을 해줬는데도 환자가 산소가 부족하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에게 들어가는 흡입산소 농도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산소를 얼마 공급해 줬을 때 얼마의 흡입산소 농도를 가지게 되느냐에 대한 이제 개념을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20인데요. 우리가 산소 1리터당 흡입산소 농도는 보통 4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1리터 곱하기 4 하니까 산소 1리터를 공급했을 때 FiO2 흡입산소 농도는 20 플러스 4 해서 24%가 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O2 2리터를 공급했을 때는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8이 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흡입산소 농도 20에 이 8을 더하면 28이 됩니다. O2 5리터 같은 경우에도요. 곱하기 4를 하면 20이 되죠. 그래서 O2 5리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20%에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주는 거 20 해서 토탈 흡입산소 농도는 40%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 술기를 위해서 수행 항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관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법을 실습을 해볼 텐데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산소요법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요법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가 이번 시간의 성취 목표입니다. 선행 지식으로는 산소요법의 유형,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언제 산소요법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산소요법의 투입 유형별 산소 투여량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흡입산소 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정도가 있었고요. 필요한 물품은 산소를 공급할 비강 캐뉼라, 보통 소독된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소독 겉 봉투에 보면 언제 소독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습할 때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산소 발생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산소 유량계 수분병을 벽에 있는 벽산소 혹은 산소 탱크를 이용해서 공급을 할 텐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산소 유량기입니다. 내가 1리터를 공급할 것인지 2리터를 공급할 것인지 5리터를 공급하실 것인지 이 끝부분에 있는 이 산소 유량기를 벽오투나 이제 산소 탱크에 연결해서 요 유량계를 돌려가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이제 이 수분계를 이 유량계와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수분계에 적정 워터 레벨만큼 이제 물이 아니죠. 이제 멸균 증류수죠. 이 증류수를 이제 붓게 되면 요 끝부분에서 공기가 나오면서 보글보글 공기가 나오면서 산소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생된 산소는 유량계의 끝부분에 있는 카테타를 통해서 산소 이제 우리가 비강 캐뉼라 끝부분에 이제 연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환자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수분병에 이제 우리가 삽입할 멸균 증류수 그리고 물품들을 준비할 트레이, 손소독제 그리고 간호 기록지 정도가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병원에 이렇게 벽산소 장치가 이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어 있는 병동 같은 경우에는 산소 탱크를 이동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술기 산소요법 술기 수행 시간은 총 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간호 상황을 보시면 김땡땡 씨고요. 남자 70세입니다. 3년 전부터 기관지 천식. 이제 천식은 기도가 좁아져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주 증상은 이제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를 통해서 통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고요. 최근은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증상들이 이제 더 심해졌겠죠. 이제 기항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호흡곤란, 천명음 등이 유발되어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한 분이시네요. 지금 현재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어서 주치의가 O2 2리터 per minute 어디로요? 비아 어디를 통해서 나잘 캐뉼라를 통해서 처방을 하였습니다. 자, 처방에 따른 간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강 캐뉼라와 산소 2리터 네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행 항목을 보시면 이제 수행 항목의 첫 번째는 산상 손 씻기죠. 그래서 뇌가족 손 씻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과 비누로 40에서 60초 동안 손위생을 이제 수행을 할 거고요. 뇌가족 손 씻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10회 이상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깨끗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확인한 후에 이 처방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준비를 합니다. 실습 물품으로는 비강 캐뉼라, 산소 유량계, 그리고 멸균 증류수, 월O2 이 정도 있었죠. 자, 이제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환자에게 가서 간호사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처치 전에 또 한 번 더 손위생을 이제 수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손위생을 하고 나서 대상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생년월일 중 2가지 이상을 개방형으로 묻습니다. 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등록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이제 물은 다음에 대상자의 입원 팔찌 혹은 대상자의 이제 이름이 정확한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뭐 환자 명부가 있다면 침상 내 명부 같은 것도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 리스트를 이제 처방지와도 대조를 해서 이 처방이 이 대상자에게
내가 수행을 하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제 산소요법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네, 김땡땡님 오늘 숨 쉬는 게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셔서 숨쉬기 편하시도록 양쪽 코로 산소를 좀 공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소 공급 기구는 양쪽 코로 넣어서 귀로 연결해서 턱 밑에 고정할 건데 식사도 가능하시고 대화도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는 가급적이면 호흡하시기에 조금 더 앉은 자세가 좋겠죠. 그래서 반자위를 취해줍니다. 30에서 45도 정도 반자위를 취해주면 이제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흉벽의 팽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해줄 산소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분병에 멸균 증류수를 넣을 건데 그 멸균 증류수 그 수분병을 보시면 밑에 이제 레벨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터 레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까지 멸균 증류수를 이제 부어주고요. 이 멸균 증류수와 산소 유량계를 이제 연결해서 벽에 있는 월 어투에 이제 꽂습니다. 보통 벽에 옥시젠이라고 이제 표시가 초록색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꽂으면 되고요. 요거 삽입하고 이제 빼는 거는 실습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 수분병에는 끝부분에 아까 산소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그 산소 장티의 출구와 비강 캐뉼라가 이제 소독된 비강 캐뉼라를 지금 열어서 비강 캐뉼라 그 카테터 끝부분을 이제 연결할 텐데 그 비강 캐뉼라의 약간 양쪽 비공에 들어가는 부분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 이제 카테터 끝부분만 잡아서 이제 수분병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이제 연결하기 전에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실제로 산소가 나오는지 그리고 혹시나 비강 캐뉼라가 막히진 않았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비강 캐뉼라 끝부분에 손가락을 이제 닿이지는 않고요. 공기의 흐름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량계를 켜서 또 산소 유량계는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이제 비공에 이렇게 다 준비를 다 하고 카테타도 개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다 되어 있는데 양쪽 코가 막혀 있으면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 비공의 폐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쪽 코씩 눌러서 코에 혹시 폐색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환자분 제가 지금 막힌 부분이 있는지 양쪽 코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한쪽씩 눌러볼 테니까 흥 하고 한번 해보세요. 혹은 편하게 숨 쉬세요. 이렇게 해서 한쪽 코씩 눌러서 네 반대쪽 코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공의 폐색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캐뉼라 끝부분에 이제 그 캐뉼라 이제 양쪽 끝부분 이제 손을 직접적으로 이제 만지지 않았던 그 끝부분을 대상자의 양쪽 비강에 삽입을 하고 귀 뒤로 걸친 후에 턱 밑에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그게 있어요. 그래서 길이를 이제 조절을 해줍니다. 흘러내리지 않게 조절을 해주고요. 이 카테터는 아무래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환자의 귀라든지 코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처가 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욕창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거즈라든지 아니면 듀오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량계를 열어서 내가 우리 처방 됐었잖아요. 산소가 2리터 처방이 됐었죠. 2리터만큼 이제 켜줘야 그만큼의 산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흡입량에 따라서 눈높이를 조절을 할 때에는 반드시 내 눈높이에 맞춰서 이 유량기의 그 볼이 이에 가 있는지 눈금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 흡입량을 눈높이에서 이제 조절한다. 요게 이제 14번 수행 항목이고요. 이제 코로 지금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자는 가급적이면 구강호흡보다는 코를 통해서 심호흡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그냥 나가시기 전에 대상자에게 이 산소요법을 하는 동안의 주의점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산소이기 때문에 스파크가 나는 전기 제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이나
화재나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자에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그런 비강 캐뉼라를 삽입하고 있는 부분에 피부 손상, 아프다거나 혹은 상처가 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처치가 이제 끝나면 물과 비누로 한 번 더 손위생을 하고 지금까지 수행했던 내역들을 간호기록지에 기록을 하시면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술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